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96번부터죠. 남은 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한 문제 그랬는데 96번과 97번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96번에 옳은 겁니다. 토지 대장의 최초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이 아닌 포괄승계인 그랬는데, 상속인이 아니어도 포괄승계인은 포괄유증을 받았다면, 만약에 포괄유증을 받았거나 법인끼리 합병을 했을 때는 합병된 회사나 포괄유증받은 자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죠. 없다가 아니고 상속인도 되고 포괄 유증받은 자도 됩니다. 2번 건물의 경우에는 국가상대 그러면 틀리죠. 토지는 국가상대, 건물은 국가가 아닌 시군구죠. 늘 나왔던 지문. 건물은 시군구, 토지는 국가 상대. 3번 확인 판결 받는 거 말이죠. 당의 토지가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유임 이유로 지금 현재 보존 등기돼 있는데, 요 보존 등기 돼 있는 걸 말소하라는 판결 받은 자도, 요 말소 판결 받은 자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 증명하면 보존 등기할 수 있다. 판결에는 말소 판결도 포함이 되죠. 4번은 특별자치도지사 확인. 이 확인이 뭘 확인해 준 겁니다. 건물에 대한 사실 확인이니까 이건 토지 그러면 자기 토지 그러면 X죠.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못합니다. 건물이니까 이건 건물만 되죠. 5번은 유증인데 아까 특정 유증입니다. 포괄 유증이 아니고 1번처럼 포괄 유증이 아닌 특정 유증 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에 포괄 유증 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되지만 특정 유증 받은 자는 안 되죠. 이게 틀렸죠. 다 3번 요 말소 판결이 옳은 답이고 나머지는 틀린 지문들 이렇게 다 출제가 됐죠. 97번 보존 등기 옳은 겁니다. 1번 일부 지분에만, 여러분 자기 지분만 앞 시간에도 했죠. 자기 지분만에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수리할 수 없습니다. 각하죠. 안 되니까. 2번 건물에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지 않아도 등기관은 이것도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도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직권 보존 등기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미등기 건물에 소유권 이외의 그러면 틀립니다. 소유권 이외가 아니고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왔을 때, 소유권에 관한 촉탁이 와야 그래야 직권 보존 등기 할 수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그러면 X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와야 됩니다. 4번 법인끼리 합병을 했을 때 했죠. 아까 합병한 법인이 미등기 부동산을 인수하면 합병한 법인 상속, 합병, 포괄 유증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가 있죠. 4번이
옳은 답이고 5번은 등기관이 직권 보존 등기 했을 때 소유자에게 아까 문제 했죠. 앞에 93번 문제에서 제가 직권으로 보존 등기했을 때는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 필 정보를 작성, 교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직권으로 했을 때는 교부하지 않습니다. 등기 필 정보를. 이렇게 정리했고 98번은 소유권 등기 종합입니다. 1번 진정 명의 회복에 한 등기 물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묻는 게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이지만 원인 일자 요거 있죠. 일자는 기재한다 안 한다. 등기 원인 일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번 수용으로 이전 등기할 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처분 제한 등기 있죠. 지역권 외에 가압류, 가처분 이거. 여러분 처분 제한 등기는 지역권이나 상속 등기 외에는 가압류, 가처분은 다 직권 뭡니다. 말소. 말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직권 말소. 3번 합유에서는 합유 지분은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그럼 합유 지분은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합유 지분은. 4번 환매권자는 매도인 명의로 매도인이 환매권자로서 등기해야 되고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자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매도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환매 등기하면 무효입니다. 이건 무효죠. 민법적으로도 무효입니다. 4번이 옳은 답이고 5번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가고 환매 특약 등기 말이죠, 여러분.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입니다. 직권. 등기 권리자 의무자 공동 신청이 아니고 환매권 행사로 인한 이전 등기해 가고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죠? 직권 말소입니다. 공동 신청이 아니죠. 그리고 99번 공동 소유 등기 종합이죠. 공동 소유. 1번에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 단축이든 2번의 연장 다 나왔죠. 1번 단축하던 기간을 5년 기간 내에서 2번 갱신 연장이든 이거 다 단독으로 단독 신청으로 한다면 1, 2번 다 X죠. 1번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 단축 2번 갱신, 연장 다 무슨 신청이다? 공동. 여러 번 나왔고요. 3번 공유자 1인이 지분 포기했을 때도 포기한 자가 그 지분 이전해 줄 때 이것도 단독이 아닌 공동이죠. 전부 단독이 틀렸고 4번 토지 공유물 분할에 따른 분할 약정으로 분할 약정에 한 등기는 이것도 단독이 아닌 공동. 분할 약정에 한 등기는 공동입니다만 5번.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 받았죠? 판결을 받아 등기할 때는 그건 단독이죠. 지금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에 1, 2, 3, 4번은 다 공동이고 5번 판결을 받아 등기할 때는 그건 단독이죠. 5번이 옳은 답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5번 100번입니다. 이제 100번 이전 등기 중에 유증이 이제 가끔씩 나왔죠. 유증을 할 때마다 제가 100번 문제 보세요. 갑이 을에게
요렇게 갑이 을에게 유증하고 유증으로 유증을 해놓고 유증은 원칙적으로 갑이 사망하시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등기는 갑에 누가 등기해 줘야 됩니다. 상속인이 을에게. 이거 공동으로. 상속인이 없으면 유언 집행자가 을과 공동으로 등기하도록 돼 있죠. 요 그림이죠. 틀린 겁니다. 1번 유증으로나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불문하고 공동, 요거죠, 요거.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2번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할 때 요거 우리 앞에 했죠. 유증자, 요 갑이 갖고 있던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라. 등기 필 정보할 때도 했었죠. 제공해야 된다. 3번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이미 상속 등기가 마쳐지면 이렇게 상속인한테 상속이 돼 갔다면 상속 등기 말소 등기 없이 그냥 상속인이 을에게 이전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할 때, 자, 이전이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되고, 민법 187조에 따라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특정 유증 받았다면 이 을이 특정 유증 받았다면 등기하여야 물권이 소유권 취득이 되죠. 답은 요거 5번. 상속인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유류분을 침해해도, 여러분 유류분, 상속 지분, 유류분 이거 침해해도 등기관은 등기를 각하 수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수리해야 되죠. 등기관은 유증으로 인한 등기가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이걸 심사할 권한도 없고, 이걸 침해해도 등기는 뭐 해줘야 된다? 수리해야 된다. 수리해야 한다.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5번이 틀린 답이죠. 대부분 유증을 물을 때 우리 나온 게 요런 지문들이었고요. 자, 신탁이 101번, 102번. 신탁이 출제 빈도가 아주 높다.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신탁 등기인데 1번 요거 묻고 있죠. 수탁자는 신탁 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신탁 목적 달성이 필요하면 수익자 제3 수익자 등의 동의 얻어 타인에게 신탁된 것을 신탁법에 따라 이 재신탁이 되느냐? 된다.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 동의 등을 얻어서. 2번 수탁자 파산으로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면 새로운 수탁자 단독으로 신탁에 따른 권리 이전을 해갈 수 있다. 3번 우리 이거 다뤘죠. 대위, 수익자나 제3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할 때 요거 대위하여 신탁 등기할 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설정과 이건 동시에 안 해도 되죠. 대위할 때는 요거죠. 여러분, 대위할 때만, 대위 신청할 때는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동시에 해야 된다면 X죠. 요거 하나 꼭 알아두시고. 4번에 농지 신탁할 때, 농지 물을 때 아까 농지, 앞 시간에 농지 신탁할 때는 신탁의 목적과 관계없이 농지 뭐가 있어야 됩니다. 증명. 요거 농지 증명 있어야 하고. 5번 여러 개의 신탁 부동산에, 여러분 여러 개를 신탁할 때는 각 부동산마다 신탁 원부를 작성해야 되죠. 등기관이. 신탁 원부는
등기관이 작성하고 여러 개일 때는 여러 개의 부동산일 때는 각 부동산마다 각각의 부동산마다 신탁원부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102번도 신탁입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죠. 1번 신탁법에 따른 재신탁 등을 등기할 때 수익자 동의 얻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아까 이 동의 증명하는 정보, 인감 이런 걸 첨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신탁할 때는 수익자가 있으면 제3수익자가 동의 성락 요거 동의나 성락이 있어야 되고 2번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이게 합유입니까 공유입니까? 합유. 공유다 그러면 X, 공유다 그러면 틀리죠. 합유고. 3번 신탁 재산에 속하는 권리가 소멸하여 신탁 등기 말소와 신탁된 권리 말소도 동시에 하면 되고, 그리고 신탁 등기 말소도 수탁자 단독으로 하죠. 4번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신탁과 권리 이전과 신탁 등기 변경도 하나의 순위번호 요거 하나의 순위번호를 쓴다. 그 다음 이제 5번인데 틀린 답은 5번이 틀린 질문.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임무가 종료되고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 여러분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요건 요 여러 명이 공동이죠. 요게 유일하게 요건 단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중 1인이 단독이 아니고 이건 여러 명이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요 여러 명이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요 경우만 공동이라고 그랬죠. 제가 신탁 등기를 공동으로 하는 게 딱 5번.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공동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앞에 틀린 지문들은 이거죠. 항상 묻는 게 1번 승낙, 2번 합유, 3번 동시에, 4번 끝에 하나의 순위번호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묻죠. 두 문제지만 신탁 꼭 작년처럼 예상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용의권 103, 104, 105, 106 한 문제씩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 문제 나오지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각 하나씩 네 문제를 소개합니다. 103번이 지상권입니다. 틀린 거 1번 지상권 등기할 때 필요적 기록사항은 목적과 범위, 지역권도 마찬가지죠. 2번 지상권 등기할 때 목적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 소유처럼 그냥 건물 소유가 아니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이런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건물 소유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구조까지 적어줘야 됩니다. 3번 지상권 양도할 때 이거 민법에 지상권자가 지상권 이전 양도할 때는 소유자인 설정자 성낙 얻어야 한다가 X죠. 성낙 없이 양도할 수 있고 반대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하거나 지상권 양도할 때 설정자 성낙 얻어야 한다고 그렇게 특약을 하면 그 특약 자체가 민법상 무효입니다. 무효고. 4번 건물의 특정 층을 구분 소유, 구분 지상권 있죠. 그럼 구분 지상권도 지상권은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 지상권 등 건물의 특정층을 목적으로는 구분 지상권 등기할 수 없죠. 5번 통상의 지상권을 구분 지상권으로 또는 구분 지상권을 통상의 지상권으로
이렇게 변경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것도 부기 등기로 할 수가 있죠. 3번이 실제 기출 문제도 나왔지만 이런 게 이제 지상권 물을 때 틀리게 나온 거고요. 104번 지역권이 또 의외로 지상권보다 지역권이 출제 빈도가 높았죠. 성역지, 요역지 간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1번 등기관이 성역지에 지역권 등기할 때 목적 범위 요역지 기록하고 반대로 요역지에다가 지역권 등기할 때는 그때는 성역지를 표시해 줘야 되죠. 2번 성역지, 요역지 관할 등기소가 다르다면 지역권 등기 달라도 지역권 등기할 수 있고, 그럼 다르면 요역지 관할 등기소로 통지해서 이거 요역지에다가 지역권 등기하라고 하지요. 3번 법원에 이거였죠. 우리 등기 총론, 등기 대상인 권리할 때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이건 독립된 물건이 아니다. 그러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독립된 물건이 아니니까 등기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이런 판결을 받아 통행지역권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통행지역권하고 주의 토지 통행권은 전혀 별개, 전혀 다릅니다. 이건 할 수가 없죠. 3번이 있다, 틀렸습니다. 없다. 4번에 요역지, 성역지에 이거 했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소유자 아니어도 지역권 설정 당사자 될 수 있다 했고, 부기 등기할 때 요 경우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 아래에 지역권을 무슨 등기한다? 부기. 5번 요역지가 처분되면 지역권도 따라가는데 요거 물었죠. 지역권은 등기해야 따라갑니까? 등기 없입니까? 없이. 요역지가 처분되면 지역권은 등기 없이 요역지 양수인 등에게 양도 이전됩니다. 취득이 되죠. 자, 105번. 전세권이, 우리 용익권 중에는 전세권이 가장 많이 나왔죠. 틀린 거 1번. 전세권 등기할 때 전세금이나 전전세 할 때는 전전세금이죠. 금과 범위. 여기 범위 그러면 용익권은요. 다음 문제 106번의 임차권까지 용익권은 다 범위가 토지 건물의 전분야, 일분야가 필요적 기록 사항이죠. 2번 전세권, 임차권 목적 범위가 건물의 일부일 때는 도면을 내는데, 그러나 여기는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 예를 들면 5층 전부의 전세권, 임차권 들어갈 때는 이건 도면 제공할 필요 없습니다. 5층 전부니까 5층 전부라고 서면 되고요. 이건 도면 제공할 필요 없고요. 5층 중에 일부, 5층 중 일부일 때 도면을 내는 겁니다. 3번에 공유인 부동산에 전세권 등기하려면 등기 기록에 있는 공유자 전원, 이건 지분이 아니고 공유하는 부동산에 전세 들어갈 때는 전원이 의무자가 돼야 되고, 4번 건물의 존속기간 만료 전입니다. 만료 전에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료 전에는 존속기간 일부 이전 등기할 수 없다. 단 만약에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하려면 별도로 전세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이걸 증명해야 되죠.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일부 이전이죠. 일부 이전. 일부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없다. 제공해야 됩니다. 4번이 틀린 것이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5번 전세권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등기를 먼저 했죠. 그건 관계없습니다. 기간 시작일이 등기 신청 접수일자 이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등기 먼저 하는 것도 그건 상관없죠. 그건 수리돼야 된다는 거는 등기할 수 있고. 자, 4번 지문. 105번 전세권에서 요 4번 지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106번 임차권입니다. 임차권 등기입니다. 여러분 1번 등기된 임차권 설정 전제할 때 여기는 이제 차임과 범위 꼭 전부 1번은 103, 104, 105, 106 용의권 등기 1번은 다 필요적 기록사항이 차임과 범위 여기까지 다 적어드렸죠. 2번 부동산 일부가 아닌 공유 지분에는 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촉탁으로도 할 수가 없답니다. 3번 송전선이 통과하는 여러분 그 선화부지 있죠. 학계론의 선화지. 선화부지의 임대차 기간을 송전선이 존속기간으로 한다고 해서 임차권 등기 당연히 허용되고 기간 약정 없이도. 여기는 4번인데 일반 건물의 일부인 여러분 건물의 옥상에도 건물 옥상에 광고탑, 광고판, 광고탑 설치하는 거 보셨죠? 건물 옥상에. 거기도 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건물 옥상을 빌립니다. 이 건물 우리 학원 건물 옥상을 빌려서 광고탑, 광고판 설치하려고 거기도 건물 옥상에도 전부나 일부에 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틀린 답이죠. 없다고. 5번 농경지는 전세권만 안 되죠. 전세권만 안 되고 나머지 임차권 등 전세권 외에는 다 등기됩니다. 농경지에는 뭐만 안 된다 여러분? 전세권만 등기할 수가 없죠. 107번부터 이제 또 하나의 예상 문제. 저당은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설정 107번, 108번 저당 이전, 109번 저당 변경, 110번 저당 말소까지 4문제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 먼저 저당 설정입니다. 107번 보세요. 등기관이 저당 설정 등기할 때 필요적 기록사항이 2가지, 채권액과 채무자죠. 채무자고, 그리고 2가지, 채권액, 채무자. 2번, 등기관은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1억을 빌린 게 아니고 토지를 빌리고 건물에 저당 잡아줄 수 있다고 했고요. 또 하나, 이런 경우에는 건저당이든 저당이든 그 끝에 2번 끝에 채권 평가액을 기록해야 되죠. 거기까지. 3번에 피담보 채권이 외화 있죠. 미화. 미국 달러를 빌렸다면 외화 채권으로 등기할 수 있고 채권 최고액을 외화로 미국 미화 얼마로 등기할 수 있는데 환율이고요. 공정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기록하는데 환율은 이건 묻고 있죠. 지금 환율은 등기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환율은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저당권 등기에 채무자가 아닌 사람, 여러분 채무자도 아닌 자를 채무자로 등기하면 이건 무효입니다. 3자 합이 있어도 이건 무효예요. 채무자도 아닌 사람을 채무자로 등기하면 이건 무효고, 그 다음에 채무자 아닌 자를 채무자로 등기하면 안 됩니다. 5번 한 개의 건저당 등기에서 채권 최고액을 수개로 분할하여 또는 채권자별로
채권액을 구분하여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구분하여, 분할하여 등기할 수 없습니다. 분할하여. 자, 108번은 저당 이전인데 항상 1번에 저당권은 뭐와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채권과 저당은 분리 처분하거나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2번 저당 이전할 때 저당권 양도인 양수인과 합의, 양도인 양수인 간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설정자 있죠. 요거 2번. 설정자는 저당 이전에 설정자는 저당 이전 등기의 당사자도 아니고 또 이 설정자의 성낙을 요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 여기 설정자는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당 이전은 양도인 양수인 간의 계약으로 이전되고, 설정자는 당사자도 아니고 성낙도 요하지 않습니다. 설정자 이 성낙도요. 2번이 틀린 답이고, 3번 채권 일부가 양도되거나 대위 변제, 누가 대신 변제하여 저당 일부가 이전될 때는 그 양도액이나 변제액을 기록하라 했고요. 일부 이전할 때. 4번은 건저당 이전할 때는 방금 채무자든 물상보증인이든 제3취득자 간에 성낙은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5번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건저당 순위양도 건저당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1번에서 말한 절대입니다. 저당과 채권은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입니다. 109번 저당 변경. 특히 1번 채무자 변경. 채무자가 변경될 때에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더라도 동의 없이입니다. 채무자 바뀔 때는, 채무자 변경할 때는 후순위자 동의 없어도 변경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특히 제일 많이 묻는 거 2번. 채권액이나 전세금 증액이죠, 증액. 채권액이나 전세금 증액에 따른 변경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성낙이 있으면 부기, 성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해야 되죠. 주등기, 부기 등기할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거였죠. 3번 저당 설정 등기된 건물을 증축하면 그 증축된 부분에는 변경 등기 없는 한 그랬는데, 그러면 증축된 부분에는 변경 등기 없이, 증축된 부분에 변경 등기 없어도 저당의 효력이 미칩니다. 미친다는 것은 변경 등기 하여야, 또는 변경 등기가 없는 한 하여야, 그게 틀렸죠. 맨 끝에. 이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변경 등기 없이 증축된 부분, 그걸 우리 민법에는 증축된 부분을 부합물에도 변경 등기 없이 저당의 효력이 미친다 그래야 되죠. 그 다음 4번에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 등기할 때 의무자인 이건 증액하는 만큼 그 증액 부분에 새로운 저당을 설정하는 거니까 설정자 인감이 있어야 되고요. 제공해야 되고. 5번은 저당권부 채권이 이제 질권이 설정됐을 때 질권자 동의 없이는 채권액을 감액하면 안 되죠. 감액하게 되면 채권액이 질권자에게 이제 피해가 가니까
감액할 때는 질권자 뭐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 동의 없이는 채권액을 감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110번 저당 말소입니다. 1번에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돼 갖고 피담보 채권 소멸을 원인으로 종전 소유자가 누굽니까? 매도인도 저당 말소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면 종전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가 있죠. 지금 소유권이 넘어가도. 2번, 저당 설정 후 저당이 이전돼 갔다면 그러면 저당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는 종전의 저당권자가 아니죠. 이제는 종전 저당권자가 아니고 저당권을 양수받아간 양수인 현재 저당권자가 양수인이죠. 저당이 이전돼 갔으니까. 그러면 말소 등기 의무자는 양수인 현재 종전이 아니고 현재의 저당권자죠. 말소 등기의 의무자는. 2번이 종전 저당권자는 이제 저당권자가 아닙니다. 3번 건저당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건저당 권자하고 가서 여기 권자가 설정자와 그러면 틀린다 그랬잖아요. 기출문제. 권자와 공동으로 가서 말소하고. 4번 저당 설정 등기 가등기 본등기 했고 저당권 가등기 후에 후순위로 용의권이 등기돼도 저당권 가등기 후에 후순위로 용의권이 등기 들어와도 그건 직권 말소할 수 없죠. 왜? 앞에 저당권이 선순위, 이 용의권은 후순위가 되는 거니까요. 이건 말소가 안 됩니다. 5번 저당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 저당권자의 등기 필 정보는 제공해야 되지만 저당권자의 뭐는 필요 없습니다. 인감. 자, 우리 이거 했죠. 인감할 때 저당권 등 제한물권 말소 등기할 때는 인감은 낸다,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인감은 제공 안 해도 됩니다. 자, 네 문제. 107 저당 설정, 108 저당 이전, 109 저당 변경, 110번 말소. 여기까지. 한 문제. 저당권은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 예상해야 됩니다. 자, 111번. 말소 등기는 앞에 각종 권리 등기할 때요. 여러분, 제가 각종 권리 등기할 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한 문제로 지금 111번으로 옳은 걸로 한 문제 내드립니다. 말소 등기는 기존 등기의 원시적 후발적 원인에 의한 등기사항의 전부 일부 말이죠. 여러분, 전부를 말소시키는 게 말소 등기고 일부를 말소하는 것은 말소 등기가 아닙니다. 2번 선순위 전세권 등기 말소할 때 후순위자는 선순위가 말소될 때 후순위, 반대로 후순위자가 말소될 때 선순위자는 이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선순위가 말소되든 후순위가 말소되든 선순위, 후순위는 제3자 아닙니다. 3번 가압류 말소는 가압류 말소는 신청입니까? 법원 촉탁입니까? 촉탁. 법원에
촉탁이 와야 됩니다. 신청이 아니죠. 그 다음 4번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던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해 가면 당에 가처분 등기 이거 있죠. 이거 보세요. 가처분을 걸었다가 소유권이 이전해 가면 가처분 권리자가 채권자가 요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입니다. 거기 끝에 단독 신청이 아니고 요건 직권 가처분 등기 요 말소는 직권 말소입니다. 답은 5번이죠. 옳은 답은 여러분 저당권 말소 등기 요런 거 사람의 참 사망, 법인 해산 등으로 권리가 소멸했다면 당연히 사람의 사망,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하면 요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면 요거 단독으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 등기할 수가 있죠. 요게 단독으로 말소 등기할 수 있고. 자, 이제 다음 문제 112번부터 가등기입니다. 112, 113, 114, 115. 나머지 이제 가압류, 가처분 등기 하나, 이의신청 하나, 요렇게. 자, 112번 가등기 보십시오. 매년 한 문제 안 나올 때가 없으니까 꼭 예상하셔야 됩니다. 1번에 가등기로 보존하는 친구, 시기부나 정지조건부 권리는 가등기 되고 해제 조건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우리 했죠. 가등기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에 한 가등기는 무슨 신청으로 한다? 단독. 이건 촉탁이 아닌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한 등기는 촉탁이 아닌 단독 신청. 3번 가등기로 보존되는 청구권이 양도되면 가등기 이전은 2의 1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 4번 가등기상 권리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도 되는데 가등기에 들어와 있는 가처분은 이거 본등기 해도 여러분 가등기에 들어온 가등기에 들어와 있는 가처분은 본등기 해도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에 들어온 가압류 가처분은 5번이죠. 이거 우리 사례로 갑이 을 소유 토지에 가등기 쳤고 그리고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넘겼다. 이 병에게. 그럼 이 가등기 본등기 의무자가 상대방이 병이다 라고 하면 틀리죠. 가등기 후에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가등기 본등기 할 때 의무자는 그죠? 을이 병에게 양도했지만 을이죠. 갑이 을의 부동산에 가등기 쳤으니까 을이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113번 가등기 옳은 겁니다. 요거는 옳은 거. 법원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한 가등기는 계속 나오죠. 이건 촉탁이 아니고 법원의 촉탁이 아니고 단독 신청이니까 이건 촉탁으로 하는 거 X입니다. 단독 신청이고. 2번 전세권 가등기 본등기 했고 그 후에 용의권 여러분 전세권 가등기 돼 있는 부분에 후에 용의권이 들어오면 용의권 가등기 돼 있는데 용의권이 들어왔죠. 용의권끼리는 직권 뭐다? 말소. 이건 직권 말소죠. 용의권과 용의권은 직권 말소입니다. 2번이 답이고 그러나 3번 전세권 가등기 본등기 했고 그 후에 들어온 소유권 이전이나 소유권이 이전돼 갔거나 저당이 들어오면 전세권
가등기 후에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저당이 들어와도 이건 안 말소. 이건 안 말소고 말소되지 않습니다. 4번에 가등기 본등기 할 때 가등기 명인이 아니고 가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 말이죠. 그럼 가등기 명인이 아니고 가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가등기 의무자 것을 제공해야 되죠. 5번 등기관이 가등기 본등기 후에 제3자 등기를 말소할 때는 말소 전이 아니고 말소 후 먼저 말소하고 제3자에게 말소했다고 말소 후 통지죠. 말소 전이 아니고 말소 후 통지입니다. 말소 후에 통지해 주는 거예요. 자, 114번은 우리 이런 문제 다뤘죠. 가등기, 본등기 했는데 다음 등기 중 직권 말소되는 등기라고 물었는데 이 문제 푸실 때 114번은 가등기한 날짜 2016년이지만 3월 4일 가등기한 날짜가 3월 4일입니다. 보십시오. 1번 가백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인데 가등기권자 가백에 가등기 권리자 가백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이 가등기 후에 들어왔지만 가등기 그 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니까 이건 안 말소죠. 답은 2번이었죠. 3월 15일 날 가등기 후에 가등기 후에 들어온 가압류는 직권 말소죠. 가등기 본등기 하면 말이죠. 직권 말소고 4번 5번 있죠. 114번에 4번과 5번 가등기 위 가등기상 권리 목적으로 이 말은 당해 가등기에 들어온 가압류 가처분 있죠. 4, 5번에 가압류 가처분은 안 말소죠. 가등기에 들어온 거니까 가등기 후에 들어온 가압류는 말소입니다. 2번 3번은 2월 5일 날 가등기가 3월 4일이고 2월 5일 날 저당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안 말소죠. 자, 이 문제 기출 문제였고요. 가등기 후에 돌아도 1번처럼 대항할 수 있는 건 안 말소. 2번처럼 가등기 후에 들어온 가압류. 이건 말소. 단 4, 5번 가등기 후에 들어와도 당해 가등기에 들어온 가압류 가처분은 이건 안 말소죠. 꼭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15번은 사례지만 갑소유 엑스토제자 보세요. 소유자 갑소유 엑스토지에 을이 가등기 쳤죠. 요렇게 예를 들죠. 제가 늘 소유자 갑의 부동산에 을이 가등기 들어왔고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을은 옳은 겁니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다. 여러분 가등기 이전은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고 1번 이전할 수 없다. 양도 못한다. 틀렸고 2번 가등기가 있으면 을에 가등기가 돼 있으면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는 추정력입니다. 가등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는 우리 추정력 했죠. 등기 총론 가등기는 추정력 없다. 3번 을에 가등기 본등기 하면 가등기 한때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 취득은 가등기 한때입니까? 본등기 한때입니까?
본등기 시에 소유권 취득하고 4번 가등기 후에 갑이 그 채권자 병에 가등기 후에 저당이 들어오면 가등기 본등기 하면 이건 어른병이 물상 보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가등기 후에 들어온 저당은 직권 말소입니다. 직권 말소고 이거는 답은 5번 을이 별도 원인으로 가등기 본등기 한 게 아니고 별도의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 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제 을이 가등기 본등기가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을이 소유권 취득해 갔다면 이제는 가등기 본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별도 원인으로. 그러면 소유권 가등기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당연히 혼동 아시죠?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그런데 을의 별도 원인으로 X토지 소유권을 취득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일단은 별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을 해갔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는 가등기 본등기는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제3자 등이 있다면 후순위자 제3자 등이 없다면 가등기 본등기 할 등기 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겠죠. 가등기 본등기 할 수 없다는 거죠. 별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해 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5번 요걸 옳은 답으로 했고 혼동이 일어났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가등기고 이제 본등기는 나머지 가압류 가처분은 116번 하나인데 가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죠. 가압류 가처분 1번 소유권 갑부의 소유권의 가압류 가처분은 주등기 을구 소유권 외 권리의 가압류 가처분은 부기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일부가 아닌 공유 지분에는 가압류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부동산 일부에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할 수 일부에는 없지만 지분에는 공유 지분에는 가압류 가처분이 되죠. 요거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일부냐 지분이냐. 3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없다고 틀렸고 4번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금지 가처분인데 가등기의 가압류 가처분 2번 이거 보세요. 2번 가등기의 가압류 가처분은 2의 1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 2의 1 부기 등기고 주등기가 아니고 부기 등기고 5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할 때는 금전채권 돈을 보전할 권리로 등기하는 건 가처분이 아니고 가압류고 금전채권은 가처분은 말 그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이죠. 그래서 2번이 옳은 답이고 117페이지에 117번 등기관 처분의 이의 신청 이의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이의 신청이 작년 31회, 28회, 26회 나와가지고 최근에 출제될 가능성은 올해는 적지만 한 문제로 여러분 다뤄드립니다. 틀리게 나온 것들 중심으로 옳은 걸 물었지만 1번 이의 신청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하는 신청서 여러분 이 신청서는 지방법원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 등기소
이 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제출합니다. 2번, 등기관 처분에 이 신청에 대한 판단에 당부 판단은 이 신청에 대한 지방법원 심사시가 아니고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처분시. 자, 다시요. 1번, 이 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제출해야 되고 2번은 처분시 기준이고 당부에 대한 판단은 처분시. 3번, 이 신청은 서면으로 하는 건 맞지만 처분이 있으면 1개월이라는 기간. 이 신청에는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기간이 없습니다. 4번,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 신청에 비해서 7일이 아니고 3일이죠. 3일 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본으로 보낸다. 3일입니다. 3일. 7일이 아니고. 답은 5번. 저당권자는 저당 설정자 동의 없어도 저당 이전할 수 있다 그랬고 이때 저당 설정자는 저당권 이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설정자는 저당 이전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래서 요게 답으로 돼 있죠. 옳은 답으로. 자, 여기까지. 이 문제는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오늘 제한된 시간에 해드렸고, 이제 나머지는 9월, 10월에 최종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최종 문제로 또 한 번 더 다뤄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런 범위에서 정리하시고 따로 올려드린 문제와 정답 해설, 틀린 거 중심으로 정답과 해설을 따로 이렇게 자료로 올려드리니까 정답과 해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했던 문제들을 점검하시고 또 미리 한 번 더 풀어보고 또 이렇게 강의 들으시고 정답 해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한된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최종 예상문제 100선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